네. 2022년 과학고등학교 입학 당당한 연수 미래교육 변화에 따른 요구 역량 이제 두 번째 시간 과학고 인재상과 학생 역량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는 경상국대학교 손정우입니다. 이 과학고등학교 인재상과 역량을 이 요구 역량에 넣은 이유가 아무래도 과학고에서 역량 교육을 하려면 처음 그 입학할 때부터 이런 역량 교육이 가능한 학생들을 뽑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번 연수가 입학 당당간 연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하죠.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에 교육부에서 과학고 입학 전형 개선을 낼 때 제가 그때 담당 정책 연구자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육부가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학교 인재상에 맞는 선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 안을 담았었는데 과연 그러면 인재상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가 궁금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구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좀 살펴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그런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금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선생님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부분을 뭐 인재상에 대한 강의가 따로 있지만 이 입학 전형과 관련되어서 그 역량과 관련되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인재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접근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막연하거든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학교마다 인재상이 있어요. 그럼 인재상이 뭐지? 뭐 창의 융합 인재 이게 인재상인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전반적인 어떤 교육기관의 전체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교육의 어떤 근학 이념이 될 수도 있고요. 그 학교가 어떤 걸 지향하는 바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가 어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육 목표. 이 교육 목표를 뭐뭐뭐를 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집약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재상은 그러면 뭘 가져야 될 것이냐. 그때 등장한 것이 핵심 역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들을 하겠다라고 제시가 되는 게 교육 방향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 방향에 맞춰서 개별 교과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성을 가지는 게 필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학고등학교라는 목표를 가졌어요. 우리 학교는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겠어. 인류 사회 발전에 기여할 과학 인재를 양성하겠어. 라고 하면 도대체 과학 인재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창의융합형 인재다라는 거죠. 인류 사회 발전의 기여를. 그러면 이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를 핵심 역량으로 한다면은 뭐 자기주도,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협업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이 핵심 역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우리는 디지털을 좀 강화시키고 교수 학습을 바꾸고 새로운 평가를 통해서 이런 역량을 기르겠다. 그러면 이제 추진 과제들이 뭐 디지털 역량을 위해서는 뭐 물리 실험에서는 IoT 위주로 가고 뭐 어디서는 AR, VR 하고 그다음에 교수 학습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고 혼합 학습 1차 시에서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 좀 하고 새로운 평가 제도도 뭐 모듈형 교육 과정 마이크로 디그리 같은 걸 갖고 한다. 인정한다. 이와 같은 거.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미래 보고서 얘기했듯이 이런 내용들을 가져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 과학고는 과연 이렇게 교육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가? 뭐 제가 각 학교 운영 계획서를 본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 가니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A가 고등학교 어디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교육 비전 및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상과 핵심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탐구, 봉사, 도전, 협력. 그럼 이거는 약간 핵심 역량 느낌이 들죠. 인재상은 뭘까? 인재상은 없고 교훈, 비전, 교육 목표. 교훈 이게 인재상인가? 교육 목표는 있어요. 비전도 있고. 여기는 인재상이 하나 빠져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는 다르지만 갖추려고 했는데 이게 체계성으로 좀 보이지는 않지만 뭐 나름대로 체계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학생이냐인데 여기 있긴 있어요. 도전인, 뭐 지성인, 뭐 이거는 이제 학생만 보면 이게 되겠죠. 도전인. 그러면 이 학교는 그래도 비전이 있고 교육 목표가 있고 인재상이 있고 핵심 역량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명칭은 다르지만 구색을 갖춰놨어요.
비고등학교 볼까요? 비전이 있습니다. 목표 있습니다. 중간에 인재상과 핵심 역량 없어요. 그리고 교육방이 나타났어요. 중간에 비어 있죠. 물론 목표 속에 인재 육성하겠다 해서 창의적 과학 인재가 약간의 인재상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 고등학교 과학고를 보면 목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교육 공동체 비전 교훈 막 마구잡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어떤 역량 중심으로 뭘 해나가는가가 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과학고에서 교육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는 점인데 사실 대학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대학은 지난 한 십몇 년 동안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비전이라는 부분이 근학 이념인과 교육 목적으로 나와 있고요. 당연히 교육 목표가 있고요. 인재상이 있고요. 핵심 역량이 있어요. 이거는 구글 가서 검색해 보시면요. 모든 대학이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공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교양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분들을 정해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학교의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제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우리 학교는 그럼 과연 뭘까? 한번 써보세요. 저 빈칸을 놔뒀잖아요. 그 지역의 학교가 처해 있는 사회적 변화, 지역 사회 요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정하시고 교육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물론 학교 홈페이지 갖고 써보셔도 돼요. 그럼 우리 학교 인재사항은 뭐지? 뭐 한 개 쓰셔도 되고 두 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런 교육 목표와 인재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가 찾고 있는 역량은 뭐지? 그리고 이 역량을 실제로 기르기 위한 필수 교과는 뭐고, 그리고 부족한 어떤 교육 과제를 달성해서 교과별 영역은 뭐니까 이 교과별 영역에 맞춰서 비교과하고 선택교과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역량을 제대로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교과별 영역에 대한 내신 성장을 위한 평가 제도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가 제도도 바꿔야 돼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런 애를 기르겠다라고 목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애를 길렀는지 안 길렀는지 평가해 보지 않았어요. 왜? 그냥 하면 되겠지. 뭐 내신 성적 내면 대학 가면 되겠지. 너무 아니란 생각인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고도화되고 중요화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학고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대학은 이미 이걸 거의 다 완성했어요. 10년에 걸쳤어요. 과학고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인재상은 뭘로 볼 것이냐인데, 인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시점에 한 사람이 갖춰야 될 개인적 역량 집합체. 예를 들면 과학고를 졸업할 때에 그 학생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역량을 가져야 돼라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고등학생이니까, 고1이니까, 고2니까, 고3이니까, 요즘 시대니까, 과거 시대니까 그때마다 반드시 이 학생이 가져야 될 핵심 역량 요소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역량이 집합체로 본다면은 뭐뭐뭐뭐한 인재, 이게 인재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핵심 역량의 요소라면 인재상은 앞에서처럼 창의, 봉사, 융합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다 틀리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밑에 나오는 핵심 역량 요소라는 이 부분은 사실 핵심 역량을 따로 설정을 하게 되면 굳이 이 인재상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재상 핵심 역량 구조를 갖추면 명확하게 둘 다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핵심 역량만 써놓으면 그런 핵심 역량 10개를 가진 걸 뭐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답답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것은 인재상을 별도로 정하고 그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을 따로따로 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핵심 역량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인데, 사실 이 역량이란 개념, 영어로는 컴피던시라는 개념인데, 이 개념은 사실은 이제 신자유주의 물결이 시작된
21세기 초반부터 유행된 거예요. 즉 성과 중심이었던 거죠.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그리고 뭔가 결과물이 높게 나타야 된 투입된 어떤 자원이 있으면 그 결과물이 얼마나 드러나야 되느냐인데 이런 성과를 뭘로 볼 것이냐인데 물론 기업에서는 뭐 실제로 나타내겠지만 개인이 또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 개인의 어떤 발전은 내적 특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량은 내적 특성으로서 앞 시간에 얘기했던 지식도 있고 인성도 있고 스킬, 능력, 성격 이런 것들은 포괄적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역량은 또 성장 정도를 봐야 되니까 그냥 좋아졌겠지가 아니라 정확하게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으로 교육을 가게 되면 따라오는 게 평가 시스템이에요. 역량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을 보면 되지만 사실 관찰과 측정을 하려 그러면 중간 단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평가 시스템은 과정 중심 평가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 과정 중심 평가 시스템이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의 학습 과정에 데이터가 쌓여야만 평가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1차 시에서 앞으로 교육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측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학습 과정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생길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역량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과물도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을 가지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역량이라는 부분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나타나야 될 인재상하고 맥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인재상과 역량을 이해하고 있으시면 지금 현재 내가 교육하는 것이 어떤 역량을 기른 것이고 이게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에 어느 인재상을 향해 가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19개 학교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니까 경기 북과학고였나요? 예, 제가 하나를 못 찾았어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그래서 인재상하고 역량이 나름대로 뭐 인재상 역량을 써놓지 않았지만 그런 교육 목표라든가 뭐 핵심 가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학교. 그래서 19개 학교를 따져서 쭉 정리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홈페이지에서 제가 잡아낸 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인재상은 뭐뭐 하는 인재, 뭐뭐 하는 학생, 뭐뭐 하는 인재로 끝난 말이고요. 역량에는 키워드 중심입니다. 창의, 탐구, 봉사, 창조, 건강, 도덕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학교는 뭐 도덕적 학생, 진취적 학생, 융합적 학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일일이 보기 힘드니까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인재상은 약간 철학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분류를 해볼까 하다가 이 김교원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 대학에서 인재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실 뭐 교육기관 인재상 다 똑같겠죠. 그래서 분류 자체를 사회적 기능과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하는 과정에 좀 중심을 두는 수행, 교육의 결과물인 성과 이 기준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는 좀 공공적인 거, 뭐 사회를 좀 이롭게 하는 거, 그다음에 효용성인 거, 뭔가 성과를 좀 내고 싶어서 개인적인 어떤 발전을 두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고 공공성 수행, 공공성 성과, 효용성 수행, 효용성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물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따로 있고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 수행은 주로 큰 어떤 사명감을 갖고 나를 교육을 시켜서 규범적 가치를 따르고 배우는 행위 자체의 의미를 두는 인재상입니다. 이게 사실 요즘 우리 과학고나 영재학교에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거잖아요. 니네가 국가에서 그 많은 예산을 많이 들였으니 니네가 공공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걸 가야 된다. 공공성 수행을 많이 따지기도 하죠. 물론 공공성 성과를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즉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이건 주로 이제 옛날 조선 시대에 첫 번째는 그 태계 이황 선생님의 철학이고 그 밑에는 약간 실사구시 같은 이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등용의 길을 얻어서 공지로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실용적인 면이 좀 더 강하고 위에는 좀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면이 강하죠. 그래서 어쨌든 공공성 수행과 공공성 성과가 현재 대부분의 이제 그 인재상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자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효행성 수행 부분은 개인이 자신의 어떤
능력들을 향상시켜서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거나 자율적으로 학습하거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거나 협력과 경쟁을 모두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효용성 수행의 어떤 인재상이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효용성 성과는 사실은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거죠. 자신의 그렇지만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해야 되죠. 이렇게 뭐 불법적인 게 아니고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이돌이라는 애들이 있으면 아이돌 애들은 효용성 수행을 통해서 길러졌지만 결과적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효용성 성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건 뭘까요? 공공성 수행, 공공 성과 아니요. 지금 현재 세상은 이걸 원해요. 효용성 성과예요. 효용성 성과를 하려면 어차피 수행을 해야 되지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합리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거는 뭐 공공성 성과 아니면 효용성 수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아무래도 효용성 성과 위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점이 좀 안타깝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인재상. 그러면 이 인재상을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거 분석할 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논의 끝에 따져봤는데 해보니까 막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성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공공성이 없는 학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인재상에 그것이 드러났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부분이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수행 측면이 많았어요. 효용성도 많았고 그러니까 성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성, 효용성, 수행이라는 부분들을 인재상에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죠. 공공성을 강조하는 학교, 수행성을 강조하는 학교, 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제가 분석하에 의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뭐 경기북광학고는 홈페이지에 없어서 일단 빠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공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수행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분류를 왜 했겠습니까? 과연 과학고 입학 전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냐 안 있냐 이거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시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재상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인재상과 관련되어 있는 역량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럼 역량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룬 거는 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오는 역량이에요. 특히 과학과의 뭐 5대 역량이 있잖아요. 사고력, 뭐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력, 참여와 평소학습 능력. 그리고 그 교육과정 전체 5대 역량 있잖아요. 뭐 자기관리 역량, 뭐 지식정보 처리 역량, 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대인관계 역량 뭐 이런 것들. 이런 범용적인 걸 가지고 적어봐서 공공성은 주로 참여와 평소학습 능력, 공동체 역량. 요 역량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효용성은 탐구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수행은 사고력과 자기관리 역량, 성과는 문제 해결력. 물론 요 설명에 따라서 조금은 이게 수행일 수도 있고 성과일 수도 있고 효용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이 교육과정상에 나타난 문맥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개예요. 과학고 입학 전형은 학교별 추구하는 인재상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고 있는가? 입학 전형이 1단계, 2단계잖아요. 그걸 반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반영 안 하고 있다면 또는 반영하고 있지만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나 있는 거는 입학 전형에서는 1단계인 자기소개와 추천서는 양식이 드러나 있죠. 2단계 전형인 면접 문항에 대해서는 공개되는 학교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문항을 찾기는 쉽지 않았지만 현재 드러나 있는 걸 갖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과학고 자기소개서에 질문이 있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거나 대부분 수학과학 분야의 경험이 뭐냐 또는 내가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이 뭐냐를 물어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나 수학과학 분야의 경험 사례는 효용성에 관한 부분이고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은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소개서를 성과나 효용성, 성과나 수행 같이 어떤 그런 교육 목표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규범적으로 볼 것이냐인데 일단은 저는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 규범적인 내용에서 봤어요. 자기 얘기를 쓰는 거니까. 학교 선생님은 수업 과정에 대해 쓰니까 교육 목표를 본 거죠. 그래서 추천서를 보면 학업 관련된 내용에서 체크하는 게 있고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천서에서는 성과와 수행을 골고루 물어보는데 자기소개서는 약간 공공성은 떨어지지 않나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비고등학교도 보면 질문이 좀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구분했습니다. 과학 탐구와 자기주도 학습 경험, 수학 탐구와 자기주도 학습 경험, 그다음에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진로 계획과 희망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행 성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규범적 기능을 봤을 때는 효용성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이 학교는 학업 관련인데도 제가 수행이라고 표시한 것은 질문 자체가 그 과정에 대해서 쓰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으로 본 거고요. 인성 및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학교는 추천서에는 수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이한 경향성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입학 전형의 어떤 질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셔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우리 학교는 과연 뭘 물어보고 있는가? 어떤 분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추천서는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자기소개서는 AA 고등학교, B 고등학교 두 개밖에 없지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우쳐 있다. 뭐 대부분이 비슷할 걸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들을 조금 질문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담을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단계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단계 전형은 그럼 어떠냐? 뭐 밝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A 학교 거 작년도 문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약간 수학 문제죠. 물론 깊이 보기보다는 딱 첫인상이 그랬어요. 이거 보는 순간 '아 이거 문제 해결력이구나. 문제 풀어가는구나.' 물론 과정을 알아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성과 위주의 채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채점 기준이 뭐였을까를 고민하고 정한 거였어요. 두 번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이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찾고 설명해야 되고 뭔가 유추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는 뭔가 사고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필요하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뭐 현상에 대한 거를 뭔가 추적하고 특히 유추라는 부분이 약간 탐구 능력 관계돼 있으니까 사고 부분의 탐구 능력이죠. 그래서 수행하고 효용성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본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저의 판단이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선생님 나름대로 자기 학교 문항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약간 인성적인 거를 질문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재 자체가 약간 그 개인적인 관점이 좀 많다 보니까 왜냐면 지원자가 과거에 이겨냈거나 그러니까 공공성보다는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효용성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효용성 측면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효용성 성과가 훨씬 많죠. 그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그래서 공공성 수행 부분은 좀 적다. 이게 아무래도 문항 자체가 성과 위주의 문항을 가게 되게 만들기 쉽거든요. 과정을 물어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정은 아무래도 사고력 중심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사고력 중심으로 가게 되면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생들이 자기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를 점수 매기기가 채점 기준을 만들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재상에 맞는 입학 전형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B 학교의 문항입니다. 보시면 막 자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료 분석이라는 것은 역시 고민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행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사고력을 물어보는 수행이라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문장은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내잖아요. 우리가 실험실 상황을 가지고 뭐 질문하는 거. 근데 이제 또 실험을 구성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탐구 능력이라든가 또 이거 밑에 보면 뭐 보고서에 대한 의견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소통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문항은 효용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문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문항도 보면 뭐 예를 찾고 공통점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요것도 효용성 성과보다는 공공성 수행보다는 효용성 성과가 훨씬 더 많은 문항이다. 앞에 나왔던 거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문항을 만들 때 우리가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애들이 그런 경험치, 이 중학교에서 경험치는 대부분 학교 상황 내다 보니까 효용성과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런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공공성을 요구하는 문제사항 그리고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다룰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가 많다 적다는 선생님들 학교에 따라서 문항을 한번 모여서 의논하셔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문제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추천서와 자기소개서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담아낼 수 있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천서 부분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원자의 수학과 화학 경력 관련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사회에 참여했던 부분, 예를 들면 사회 봉사활동 같다거나 또는 내가 평생 동안 이 공부가 평생에 어디에 쓰여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조금만 질문을 바꿔도 약간 공공성이 좀 더 높아진다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대인관계에 대해서는 뭐 개인의 어떤 도덕성보다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 문항들을 좀 더 넣었으면, 예를 들면 동아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요게 좀 더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감이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럼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지만 이런 다 함께 하는 것 쪽에 좀 더 역량을 좀 초점을 두면 공동체 역량에 대한 것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가치나 공익에 기여한 경험, 그리고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회 참여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성을 좀 더 높이면서 수행 과정을 담아내도록 하는 거. 아까 제가 과학고의 대다수의 과학고의 인재상이 공공성 수행에 몰려 있으니까 추천서도 공공성을 높이고 수행을 높이고 자기소개서도 공공성과 수행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진술하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학교마다 뭐 목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물론 1단계에서 그걸 안 담고 2단계 담겠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사실 2단계 면접 문항에서 공공성 물어보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1단계에서 공공성을 좀 담아서 골고루 이 학교 역량에 바람직한 거를 뽑으려고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제시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단계 전형은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저는 2단계 전형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건요, 문제 사항 자체가 실험실 사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공공성에 대한 거는 이미 유엔이 정해줬어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해서 17개 주제를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 물화생지 수학 다 들어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 부분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둔다. 물론 꼭 그렇게만 될 필요는 없지만 곳곳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문항이 있을 수 있죠. 동물들을 철장 안에 두는 것은 잔인하다라는 어떤 지문이 나와 있고, 그 지문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해보고 그렇게 답한 이유가 뭐냐, 뭐 이런 질문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주제 중에서 육상 생태계 보호 관련된 내용인 거예요. 물론 지문 안에는 이 동물을 철장에 두는 것의 자연한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들, 반대되는 근거, 긍정하는 근거, 이런 걸 제시되겠죠. 그 속에서의 우리가 중학생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런 지문을 잘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공공성이 높아지고 좀 더 수행이 좀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성 수행 유형의 인재상 반영의 문항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이 공공성은 결국 SDGs처럼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환경보호라든가 사회공헌과 윤리준수, 윤리 문제도 사회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실천 방안 중심의 문제 해결력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서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찾아보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부 문서에 나오는 건데,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사회적 약자 지원, 상생협력, 지역사회 경제 기여 등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요즘 특히 다문화 많잖아요. 다문화 학생에게 뭔가 물리적인 어떤 장치를 개발해서 도와주는 거, 이런 것까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예시 문항을 한번 생각해 보면,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한 천연기업의 아이디어인 끌림 리어카에 대한 글, 이건 실제로 있는 상황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기준 만 65세 노인 1만 2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일하고 있다고 답한 노인은 28.9%였으며 이들 가운데 폐지 수거 일을 하는 노인은 4.4%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에 폐지를 수거해 버린 돈은 약 3천 원이며 대부분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 사항을 리어카 광고판으로 문제게 해결한 그룹이 있다. 이 이제 광고판을 달아서 광고 수익을 끌고 다니시니까 이제 이런 청년 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가능할지를 뭐 물리적으로 접근해 봐라. 뭐 생명과학적으로 접근해 봐라. 뭐 그러면 저 같으면 뭐 아두이노를 달아 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이 분들에게 뭐 교통신호 위반, 뭐 교통신호 위험 알려준다. 뭐 또 생체 리듬을 파악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문항들이 정말 건전하고 바람직한데 단 하나의 단점은 정확한 답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평가 기준은 약간 철학적이고 구성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만 조금만 한다면은 모든 문항은 아니지만 일부 문항이라도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또는 사교육기관에 좋은 시그널을 줘서 정말 과학고가 바라는 인재상에 맞도록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도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